(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감삼동 주민이 15일 달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달서구 한의사회는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달서구 보건소를 방문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이 약 2개월여간 공사 후 응급실 음압격리실을 준공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설계공모운영위원회가 13일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10월 13일까지 2021년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우연적 시점전을 웃는 얼굴 아트센터 달서구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손글씨로 과학신문을 만드는 제6회 전국학생과학신문 공모전을 10월 14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감삼동 주민이 15일 달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인 감삼동 주민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토부가 사전 설명회나 동의 없이 감삼동 일부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하자 주민들은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감삼동 주민들은 LH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67%에 달하는 주민 반대 동의서를 국토부와 달서구청에 제출하는 등 집회와 서명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이번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토부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참여의사 공문을 보냈다며 더욱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5일 1인 시위에 나선 50대 감삼동 주민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평생 힘들게 일해서 장만한 집을 빼앗아 LH에 넘기려 한다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LH공사는 지난 6월 2일 주민 설명회 이후 이렇다 할 반응과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며 지난 8월에 설립된 감삼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번 재개발 사업이 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향후 개발에 따른 재산의 증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잘못 알려진 사항과 오해를 바로잡아 재개발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달서구 한의사회는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달서구 보건소를 방문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달서구 한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 실시로 인해 가중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달서구청을 방문해 달서구와 추진 중인 우리 동네 한방주치 사업과 무료 한방진료 등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달서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수경 달서구 한의사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구청과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달서구 한의사회도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한의사회는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와 2012년 의료협약을 체결해 매년 100명 정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1에서 2회 정도 무료 한방진료 및 체질별 한약을 선물해 지역사회에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달서구청과 동네 한의원 30여 개소가 한방주치의로 참여해 저성장 희귀 난치성 등 한약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과 결연해 한방진료와 한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이 약 2개월여간 공사 후 응급실 음압격리실을 준공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 사업은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음압 일반 격리병상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일반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사업에 선정된 대구 파티마 병원은 1인실 2개 병상의 음압격리실을 갖춤으로써 앞으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치료는 물론 응급실 폐쇄와 같은 상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응급 환자 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파티마 병원의 응급실 음압격리병실 준공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응급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시는 파티마 병원을 비롯한 16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음압병상 21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격리병상을 갖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응급진료체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설계공모운영위원회가 13일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문성이 높고 풍부한 경험자를 위주로 공개 모집한 공모운영위원회 위원은 내부 당연직 위원 2명과 외부 전문가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첫 회의는 위원 위촉장 전달, 위원장 선출,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설계 공모 지침서 작성 그리고 공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국제 설계 공모 과정 전반에 걸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충환 대구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은 전국 최초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지를 결정한 대구시 신청사가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운영위원회가 시민들의 꿈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둘, 넷. 달서문화재단 웃눈얼굴아트센터는 10월 13일까지 2021년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우연적 시점전을 웃눈얼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18명의 작가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일상 속 자연의 풍경과 도심 속 현대사의 면면을 관찰하고 이를 해화,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박명주 작가의 매운 땅과 김선두 작가의 느린 풍경, 산일길 등이 있습니다. 섬세한 관찰자의 시선을 사진으로 담는 박명주 작가의 매운 땅은 붉은 고춧가루를 계곡과 능선을 가진 강하라고도 붉은 사막으로 표현한 사진으로 기존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매력 넘치는 작품입니다.
또한 김선두 작가의 느린 풍경 산이길은 독특한 장지 기법과 감각적이고 깊이 있는 색채 표현을 통해 바쁘게 흘러가는 현실사회 속 느림과 멈춤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의 내밀한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새로운 기법과 형식으로 현 시대의 속성과 비판을 오롯이 녹여낸 많은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립대구 과학관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손글씨로 과학신문을 만드는 제6회 전국학생 과학신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학생 과학신문 공모전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신문기획, 취재, 기사 작성,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 인문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모전으로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참가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개인 응모 형태로 진행되며 한국판 뉴딜, DNA, 바이러스, 기후환경, 기타 자유주제로 지면을 꾸미면서 과학적 창의력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4일까지로 1차 작품 심사를 통해 부문별 각 12명을 선발합니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수상작이 수록된 작품집이 제공되며 수상작은 과학관 1층 과학갤러리와 국립대구 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작품 스캔본과 각종 제출 서류 모두 이메일로 접수받으며 국립대구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접수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모 요강에 따라 응모하면 됩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두류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한부모 가정에 외식 상품권을 전달한 소식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관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추석 명절 집콕 외식 상품권인 대구로를 전달하는 콕콕 집콕 이번 추석 명절은 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5세대의 명절을 맞아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하도록 집콕 외식 상품권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집콕 외식 상품권은 최근 오픈한 대구형 배달 전문 앱인 대구로를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보탬을 위해 준비했으며 사업비는 전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김명록 두류 3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가정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늘 지역 주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합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에 후원품을 전달한 소식입니다. 합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 20세대에 한 가구당 백미 10kg들이 한 포, 라면 한 박스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권도 지역사회보장협의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조금이나마 마음 든든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성열 합인면장은 명절 때마다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복한 합인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쌀 10kg들이 20포와 라면 20박스를 마련한 것으로 기탁된 물품은 직접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 단속 이야기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달성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PC방과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단속은 화원읍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PC방과 노래 연습장, 당구장 등을 방문해 성인용, 사행성 게임 및 주류 제공 등 청소년 탈선 행위 방조 여부, 미성년자 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에게 수시로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확인, 안내하도록 하고 소독과 환기를 자주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1여자상업고등학교의 공기업 합격 소식입니다. 제1여상이 최근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의 2명, 국가철도공단의 1명이 최종 합격해 금융권에 이어 공기업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하반기 취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키움증권에 합격한 이다영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때부터 꿈꿔온 금융권 취업의 꿈을 이루어서 너무 기쁘고 학교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입사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기대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박수경 학생은 학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대회나 행사,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의 경험이 자기소개서의 스토리가 되면서 큰 도움이 됐고 후배들도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 합격한 강민지 학생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최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기업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맡은 직무에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격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월성초등학교 학생들의 국악공연 체험 이야기입니다. 월성초교 5, 6학년 학생들은 7일 대구시립예술단의 재능 기부로 DAC 플러스 스테이지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관람하며 감동적인 예술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은 공연장을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젊은 국악 연주자들이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즐거운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가야금, 금운고, 해금, 신디사이저 등 악기를 차례로 소개하며 실제 소리를 시연해 보이고 실내악과 소리로 어우러진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교과서나 영상으로만 봤던 악기 소리를 하나하나 실제로 듣고 웅장한 음악으로 탄생하는 과정에 학생들은 탄성으로 호응했습니다. 해금 독주와 김광석 메들리, 아리랑 실내악 공연에 학생들은 손뼉과 몸짓, 따라 부르기 등으로 즐겁게 참여하며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토끼간을 찾는 별주부가 부르는 난감한에는 학생들이 익살스럽게 장단을 맞추고 배 띄워라 민요를 부를 때는 얼씨구 좋다 배 띄워라 추임새를 다 함께 넣으며 흥겨운 국악 한마당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풍 목골에 위치한 지동목과 당산나무 이야기입니다. 250년 서흥 김씨 세거지이자 한원당 종택이 자리한 목골에는 지동목과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먼저 나비 형국에 조성한 지동못 이야기입니다. 형국론으로 터를 살필 때 주변 지형 지물을 특정 사물에 비유하는데 목골의 경우 곤충에 해당하는 나비 형국으로 풀이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목골은 날갯짓을 하는 나비를 꼭 닮았는데 마을 입구에 자리한 지동못을 기준으로 뒤쪽 대니산 자락으로 좌우 두 개의 골짜기가 V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골은 지금의 지동못 자리에 상스러운 나비의 기운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기 위해 나비 입 앞에 인위적으로 먹이에 해당하는 연못을 조성했습니다. 이 지동못이 1년 사시사철 물이 가득한 이유는 못 아래 지하수가 샘솟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구마기 마을 숲과 할매 당산나무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전통 마을을 보면 대부분 마을 입구에 마을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흔히 정자나무라 부르는 너티나무 또는 소나무 숲이 대부분입니다. 이 역시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으며 목골 지동못 상류에는 10그루의 너티나무 고목이 못 가장자리를 따라 마을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 숲은 바깥의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마을의 좋은 기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한 것입니다. 목골 마을숲 너티나무 중에는 마을 수호신이 깃든 당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선앙당, 할매당이라 불리는 당산나무입니다. 달성군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인데 그 아래에 보호수 표지석과 제단석이 놓여 있으며 지금도 매년 정월 대보름 새벽에 재관으로 선출된 소수의 마을 주민이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수령 300년 이상 된 수영이 좋은 정자나무는 여름철 만들어내는 나무 그늘이 크게는 100평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마을에 이런 나무가 10그루 있으면 그 귀한 여름철 나무 그늘 1000평을 얻는 셈입니다. 옛 사람들은 나무 심는 것을 가리켜 덕을 심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새삼 실감이 납니다. 지금까지 9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순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온세미로에서 지난 11일 창의력과 상상력이 쑥쑥 창의융합 진로직업 체험의 주제로 9월 주말 전문 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활동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D펜 입체작품 제작, 느림보 LED 무드 등 만들기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험 교육입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르고 4차 산업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해보는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 중 김모 학생은 이번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알게 되었고 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다며 앞으로도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생활지도, 상담,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로서 현재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10월 7일에서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달서 어린이 도서관 4층 시청각실에서 초등 3학년에서 4학년 대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어린이 도서관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림책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코딩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컴퓨터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2021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사서와 함께 그림책 읽기, 메이킹 활동, 코딩 실습 순서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달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선착순 마감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7일 달서소방서 119 시민안전봉사단으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마스크 1만 장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119 시민안전봉사단 강원주 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후원품은 관내 취약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달서소방서 119 시민안전봉사단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달서구의 구민들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지켜드리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같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을 먼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전달해주신 후원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광서소방서는 관내 대구 영존초등학교 5학년 4반이 15일 개최된 제21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대구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제21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하며 어린이들이 화재, 자연재난 및 생활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과 평가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후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시도별 최우수학교를 대상으로 10월 6일 본선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 용전초등학교는 대구 대표학교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김성호 사장은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화재 및 생활안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올바른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